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어닝 시즌이 이번 달에 시작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 외에도 따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커밍아웃 했죠. 예상치가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시장의 충격이 덜 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선공개했는데 오히려 이게 재료 노출로 발표를 하게 되면 재료 노출로 이미 선반영 됐다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딱 공개가 됐어. 역시나 말한 대로 안 좋네. 그러면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현재 안 좋은 상황이다. 이미 이 부분도 알고 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좋아진다. 3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예상한다. 빠르면 2분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3분기에는 저점 잡고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런 거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다들 반도체를 많이 쓰는 쪽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과도기적 시점, 사춘기 같은 개념이다.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현재. 마우스를 글씨 쓰면 참 어려워요. 현재가 지금 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버텨내면은 이제 인텔에서 CPU 새로 나오고 AMD에서 CPU 새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겠죠. 재고가 소진되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마이크론이 3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3위예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라 1, 2위가 그러면은 3위가 생산량을 줄였어. 감산을 해서. 그러면은 1, 2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재고 소진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겠네.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요런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가 또 좋았던 거예요. 알고 계시면 돼요. 저점이 3분기, 4분기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2분기, 3분기로 한 분기 정도는 당겨지지 않겠느냐.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중요한 거 인텔과 AMD에서 CPU가 최신 CPU가 나온다. 그러면 재고 소진 그리고 마이크론 감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지금 1월부터 받을게요. 1월부터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물론 지수를 사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덱스 쪽으로 해서 지수를 사는 거예요. 지수를. 삼성전자 보시면은 얼마예요? 6,100만 주를 샀죠. 보이시나요? 6,100만 주를 샀죠.
최근에 조금 매도하는 듯해도 다시 싹 다 담아버렸어요. 삼성전자는. 우려할 게 없어. 우려할 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이 한 종목에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인덱스가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거죠. 지수를 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가지고 뭐 26%뭐 된다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다가 4분의 1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쪽에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1500만 주 가까이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쵸, 1500만 주 가까이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쪽은 크게 뭐 우려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던 부분을 마이크론 감산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최근 수급은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45,000원 요 부근에서 44,000원 부근에서 매매라고 했죠. 매수 관점이고 45,000원 돌파한다 여기만 안 깨면 된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46,500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다음날 바로 밀렸다. 대신 45,000원은 지켜준다. 44,000원 부근에 또 갔는데 여기는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신규 매수의 경우에,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신규 매수의 경우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서 46,500원 여기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볼 수 있다. 요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68,000원 요 부근에 오면은 여기를 흔들기가 나오면은 다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매수 자리 나온 다음에 급등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엄청나게 돌파는 못하니까 밀리면은 또 재매수가 가능하겠죠. 이런 종목 같은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반도체 쪽은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눌렸을 때 이렇게 한 72,000~73,000원 정도 부근에서 슬슬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 나오는 날 하이닉스는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호합니다라고 이때부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10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10종목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 파운드리의 강자고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때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11,000원 초반 아주 좋은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12,500원만 돌파해서 잘 안착해 주면은 뭐 추가적인 시세는 어렵지 않다. 한 15,000원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가격권이에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실리콘웍스, LG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뭐 반도체 계열 쪽 기업인데, 자, 이 종목은 4만원 부근 오면은 매매가 가능하다.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쭉 올라왔죠. 네, 고점을 계속 돌파하다가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으면 4만원 부근 요 구간 오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잘 올라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여기 지지 받으면서 반등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것도 관심으로 볼 수 있다. 42,000원 부근에도 한번 관심 가져 볼 수는 있다. 지금은 강세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괜찮고 42,000원 흔들기 나오면은 그 부근에서는 볼 수 있다. 아니면 4만원까지 기다려 보시든가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기다리면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4만원은 오면 매수 자리인데 잘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테스,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죠. 테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느린 듯 했는데, 지지부진한 듯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방이 크게 나오고 또 조정 나와서 이쁘게 매수 자리 주고, 한 방 또 크게 나오고 또 조정 나와서 매수 자리 주고 다시 한번 상승 구간에 놓여 있다.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아서 만약에 18,000원 아래를 준다, 17,500원 부근이든 18,000원 아래 요 사이를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 수 있다. 테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익 IPS 이거는 반도체랑 뭐 디스플레이 쪽, 폴더블 쪽에도 연관이 있어서 다 양쪽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도 가전제품이랑 뭐 반도체랑 뭐 그 스마트폰이랑 폴더블폰 다 영향력이 있죠. 약간 똑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시면 되고, 원익 IPX 같은 경우도 뭐 이 구간 한 23,000원 이하, 뭐 이쪽까지 오면 좋죠. 22,500원까지 오면 되죠. 여기서 22,500에서 23,000원 사이는 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바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뽑아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 구간은 싹 다 양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 양봉이다. 연속된 양봉 구간은. 그럼 이 안에서 놀면은 충분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23,000 요 구간에서는 23,000원 이하 요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여기도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21선 눌림목을 잘 이용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노공정 쪽으로 가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유닛 테스트가 좀 늦게 올라왔다, 지지부진하면서 늦게 한 방씩 치고 올라왔다면, 유닛 테스트는 먼저 올라와서 꾸준히 이 21선 보면, 이 분홍색 21선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밑으로 꺾인 게 없잖아요. 주가가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거예요. 조정을 크게 안 받고. 그래서 지금 21선 다시 올라탔는데, 여기 뭐 16,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매매가 가능한데, 사실 조정을 크게 안 받아서 이건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의 보유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 별로 상승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정받아도 이쁘게 받고, 이거는 자꾸 61선 쪽으로 건드리면서 이걸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수급이 좀 약한 거고, 같은 동 10종목 중에서 수급이 좀 약한 편이에요. 테크인하고 솔브레인이 좀 약한 편이었죠. 좀 약한 거고,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 현재 박스권 그리고 있는 이 구간을 잘 이겨낸다면은 모았던 힘만큼 강한 시세를 한번 분출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하고 테크인은 비슷해요. 솔브레인, 뭐 물론 이쪽은 솔브레인은 소재 종목이지만 요것도 올라온 게 별로 없잖아요. 크게 못 올라오고 계속 여기서 모으고 있죠. 만약에 이걸 돌파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만큼 적어도 박스권 위치까지는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럼 한 58,000원쯤 되겠죠. 58,000원쯤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한 번 더 돌파하게 되면은 또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동안 뭐 많이 밀렸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많이 밀렸으니까 위에 뭐 63,000원이든 75,000원이든 어디든 가겠죠. 근데 가다 보면 한 번씩 걸리겠죠. 한 번에 뭐 미친듯이 가기보다는 58,000원 부근에서 한번 걸렸다가 뭐 돌파하네 마네 하다가 뭐 그래서 가서 63,000원 가면 여기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하면은 그냥 버티시면 돼요. 돌파한 다음에 안착했는데 이탈 안 한다? 그럼 75,000원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만큼 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하고 제가 원래 DNF까지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 두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다 좋은 종목이니까 생각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믿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1,500원까지 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10,000원에서 11,500원. 그럼 이거는 이거 돌파하면 13,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는 않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 박스권이 있으면은 아래 높낮이만큼 적어도 돌파하게 되면 이만큼은 간다. 그럼 요게 만원에서 15,000원, 11,500원이라고 보면 13,000원까지는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가는 거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주가에서 봐도 한 23% 이상은 나오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지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DNF까지 봐드릴게요. 요까지 봐드리면은, 자, 최근에 8,500원 요 부근에서는 아주 좋은 매수 자리고, 9,000원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21선이 지금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꺾였다가 말아 올리고 있어요.
요거 기다렸다가 만약에 9,000원 부근에 한번 조정이 요 구간 9,000원 초반 구간까지 조정이 눌림성 조정이 나온다. 아주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만약에 9,000원 뭐 흔들기라던가 이렇게 나올 때 21선 이렇게 딱 딸려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면은 한 차례 뭐 10% 들고 있다면 10% 정도는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거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받던 말던 그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반도체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로봇이던 VR이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마트 팩토리건 뭐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심지어 요즘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마트카니 뭐니 다 해당돼요. 사물 인터넷이니 아니면은 뭐 빅데이터니 다 해당된단 말이야.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심지어 드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업황이 꺾이는 거는 딱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거는 딱 하나. 대체 상품. 대체 상품이 대체 상품이 나오면은 꺾이겠죠. 대체되는 상품이. 이게 하이닉스의 가장 딜레마인데 쉽게 안 나오네요. 쉽게 안 나오죠.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제품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단가도 생각을 해야겠죠. 단가까지 생각해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랑 이런 거 싹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매매하면 안 돼. 근데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반도체다. 반도체는 필수품이다. 핵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제 업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은 다 해소가 되셨죠? 삼성전자 이미 실적 발표 나와서 실적 발표 난 게 아니라 실적을 미리 선공개를 했죠. 미리 안 좋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충격 완화 이걸 위해서 선공개를 했다. 그리고 오히려 제로 노출로 발표된 다음에 삼성전자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반등 나올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반도체 업장 현재 안 좋지만 뭐 2분기에서 3분기 저점으로 예상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이 감산을 했고 재고 소진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인텔과 AMD의 새로운 CPU가 나온다. 그래서 삼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마이크론에 대한 3위 업체가 줄었어요. 1, 2위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이렇게 안 줄이면 삼성전자가 뭐 신치킨 게임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마이크론이 이쁘게 감산을 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저렇게 좋은 수급이 나오는 거겠죠.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에 녹화를 해서 올려놨는데 예약으로 올려놨는데 이 음성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원래는 새벽에 올려놓은 거예요. 새벽에, 오늘 새벽에.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먼저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확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뭐 그 이쪽에다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댓글이어도 좋고 내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타자 찾기 어려우신 분들 그냥 3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 3 누르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